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정청래의 그 충돌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과 정청래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요, 검찰 정상화 특위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특위를 4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번이 검찰 정상화 특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검찰을 분해해가지고 그냥 공소청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식으로 검찰을 없애라. 추석 전에 이렇게 정청래는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꼭 집어가지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지시를 했느냐. 쟁점 사안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검찰청 폐지를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거쳐가지고 공론화 좀 더 의견 수렴을 해라. 공청회나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여론 수렴을 더 해라.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정성호한테 그대로 이재명이가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걸 이재명이가 급제동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가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재명이도 검찰 개혁을 자기들 말로는 개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개악인데요. 이재명이가 이제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걸 포기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재명이는 속도 조절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충분히 의견 수렴해라. 이걸 이제 지시한 거죠. 이재명이가 검찰청 없애는 걸 포기한 건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정청래는 전격적으로 속도전을 하고요. 근데 이재명이는 오히려 이제 여론 수렴 속도 조절 왜 이렇게 다른가?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정청래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하니까요. 이재명하고 계속 앞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한 대로 돼가는 거예요. 정청래는요, 뭐냐면 이제 꿈이 뭐냐? 자기가 강성 당원들, 개딸들 지지를 받아가지고 지방선거 끝나고 이기면 이제 당대표를 한 번 더 하자. 이재명 어겐, 이재명이가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이제 이재명 어겐, 나도 2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강성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개딸들 지지 받으려면 속도전으로 선명하게 속도전으로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오로지 당원, 강성당원, 개딸들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정청래는. 그렇게 이재명이는 뭐가 중요하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생명줄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지지율이 생명줄이야.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데드크로스, 이재명한테는. 오히려 이제 부정이 더 높아버리면 이재명은 이제 모든 게 끝장납니다. 왜? 무리하게 재판을 중단시켜 놓은 것도 지지율이 부정이 더 높으면 재판을 재개해라. 이런 데 여론이 폭발하면요. 이재명이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국이도 사면 안 하려고 버티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좌파 원탁의 원로들이 백낙청, 김상건, 함세웅, 그 다음에 문재인, 또 이제 총무원장 선임까지 모든 게 원로, 좌파 원탁의 이분들이 조국이를 사면해주라. 하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그 대선 때 미락이 있었던 것 같아. 대선 때 조국이 사면해 줄 테니까 이번에 내를 지원해 줘. 이런 이제 미락이 있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조국을 사면했는데 지지율이 뭐 상상외로 설마 이 정도로 폭락할까? 오판했겠죠. 지지율이 뭐 일주일에 5, 6%씩 2주 동안에 거의 뭐 10몇 프로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리얼미터 기준에 긍정 51, 부정 45, 거의 이제 뭐 6%, 지금 긍정 부정이 아슬아슬합니다. 이재명이는 벌써 위기감을 느끼죠. 조국이 한번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사면했다가 상상보다 훨씬 역풍이 부니까 지금 이재명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검찰청을 또 없애면요, 지지율이 또 한 10% 폭락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 가족 직원만 10,000명입니다. 수장까지 10,000명. 거기에 가족들 하면 4, 5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 없애는 게 법조인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모든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역풍이 상상도 못할 겁니다. 48년부터 이제 우리 현 검찰 제도가 이제 48년부터 됐고요. 일제시대 때도 검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7, 80년 만에 이재명이가 자기 수사했다고 보복한다고 이런 이제 범죄자, 권력자들이 검찰청을 없앤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여론의 역풍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청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엎드려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도 막상 검찰이 없어지면요, 엄청난 부작용이 날 겁니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며 직원에게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과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모든 권력 부패 수사는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 천국, 부패 천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범죄 피해자들,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과도기 혼란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냥 추석 전에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대폭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자기 연수원 동기 정성호 제일 첫거이잖아. 불러서 정청래 말처럼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 검찰개혁을 하긴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공청회나 간담회나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해라. 이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한 거는 이재명도 검찰청 폐지 역풍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성호한테 특별 지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충돌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는 무조건 개딸들 당원만 보고 무조건 밀어붙여. 방송계획 밀어붙여. 사법계획, 대법관 서르면 밀어붙여. 검찰청 폐지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또 당원 주권, 따라서 대의원 제도도 없애. 모든 게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그 다음에 평당원 중에 최고위원을 뽑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청래는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갈 거고요. 근데 고스란히 부담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책임은 전부 이재명이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제 정청래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저놈에게 정청래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안한 또 불만 섞인 이런 시각으로 이제 정청래 지도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박찬대를 밀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정청래가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 자기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당원들이 그래도 아직 이재명이가 대통령인데요. 정청래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는요, 정청래 꿈도 끝날 겁니다. 정청래가 1년 뒤에 당대표, 이건 꿈깨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 민주당. 정청래가 아무리 밀어붙여봤자 현역 의원들이, 대의원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이재명처럼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정청래 꿈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40%로 무너져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오차범위 39 이렇게 왔잖아요. 결국 정청래는 이렇게 마음대로 막 속전속결 밀어붙이던 결국 자기 꿈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악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그 이재명과 정청래가 여러 군데 충돌하고 있다. 근데 오늘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게 그 검찰청 폐지다. 정청래는 추석 전에 하는데 왜? 정청래의 목표는 당원들 개딸들만 보니까 빨리 밀어붙여서 개딸 지지를 받자. 이게 자기 정치예요. 그러게 이재명이는 지금 지지율이 폭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했다가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의 충돌이고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결과는요.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면서 말도 안 되게 막 밀어붙인다. 그러면요. 결국 정청래 자기 발등 찍어서 정청래도 죽습니다. 정청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개딸만 보고 가도 안 됩니다. 정청래는 감히 원래부터 이재명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뭐 개망나니처럼 추석 전에 모든 걸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정청래 자기 발등 찍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폭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까지 정청래가 완전히 뭐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데 그 세 가지 결과로 개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안철수가 조국이 보고 땡큐 하는데 저는 조국이도 땡큐고 이렇게 정청래도 아주 땡큐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가 되니까 벌써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정청래가 좀 더 자살골 계속 그 자책골을 넣어주면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폭락할 거다. 그리고 끝내 정청래도요. 몰락해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뭐 정청래나 조국이나 우리한테는 상당히 땡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공개 충돌이 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충돌하는지 우리로서는 그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강 건너의 불구경 이게 제일 재미있죠.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